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지금 정부도 공급 정책을 내놓을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3기 신도시 사전 총량을 늘리거나 그린벨트 해제하거나 심지어 4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공급 정책은 대통령께서 이제 발굴을 해서라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온갖 총력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 같은 것들은 몇 개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신도시라는 게 과거에 다 나왔던 형태의 신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도 물량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게 추가로 4기 신도시가 몇 군데 된다 하더라도 이게 추가로 안정화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외곽에 지금 3기 신도시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역 인프라가 제 시간에 들어갈 거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마 기업 유치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판교 같은 그런 뭐 테크노밸리를 뭐 2배, 3배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4기 신도시 추가라는 게 어디만큼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래도 대통령이 발굴까지 하라 했으니까 아마 기대하기에는 그린벨트 같은 것들도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이명박 정부 시절 때도 이제 보금자리해서 이제 주변을 좀 가격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외에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택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역세권 주택은 시간 내에 뭐 공급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서울시 전체로 보면 거의 다 역세권이에요. 서울에 여기 뭐 500m 반경으로 이렇게 역세권을 잡는다면은 서울시 면적의 한 반 이상이 이제 500m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에 인허가만 좀 빨라지면은 그쪽 물량도 좀 나오겠지만은 조금 장기적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서울 시내의 대규모 단지의 신축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돼서 이제 공급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 체감하기에 또는 수도권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묶은 상태에서 서울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외곽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거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외곽으로 갔던 것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도심 회귀 현상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지금 우리만 유일하게 더 외곽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구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그 외곽 지역은 거의 폐허로 남게 되는 게 이제 선진국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도심 내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좀 정치인들이 좀 비겁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집값이 쫙 오릅니다. 집값이 쫙 오르고 이제 조금씩 오르겠죠. 그러다가 입주할 때는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세대 정도씩 매년 뭐 강남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강남 집값은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 임기 때는 오르고 다음 임기 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좋아할 만한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본 게 YS 정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노태우 때 200만 원을 건설해서 노태우 때는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YS 때는 딱 0% 올랐을 거예요, 거의. 그게 이제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다음 임기로 넘어간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정치인이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와도 그거는 피하기 어려울까요? 네,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쪽이 미분양으로 남는 한이더라도 집값은 조금 조정은 받더라도 올라가겠죠. 근데 공급 대책이라는 게 200만 원 공급 같은 것들은 지금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주택 자체가 700만 원가 안 됐습니다. 680만 원가? 근데 거의 200만 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를 공급한 겁니다. 지금 2천만 원, 우리가 이제 1,800만 채쯤 되는데 30% 하면 540만 원이죠. 그걸 공급한 거예요. 그 정도 물량 공급이 있으면 아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물량은 비상식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쑥대밭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근데 이제 침체라는 것하고 특정 지역에 이제 공급이 몰리니까 신도시는 그 지역은 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3기 신도시 좀 어떻게 보세요? 3기 신도시는 뭐 크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강남과 가까운 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강남에서 먼 지역들은 이거 과연 되겠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특히 이제 기업 유치가 잘 되겠냐. 기업 유치가 잘 되면은 좋은 건데 안 되면은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판교를 처음 만들 때 분당 구민들이 경부 고속도로를 막겠다까지 했습니다. 그 협박을 했죠. 왜 그러냐면 새 집 지으면 헌집 집값 떨어진다요. 근데 이제 판교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런 식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대책을 보면은 기업들 유치가 잘 될지, 뭐 지금 뭐 안 된다, 뭐 말을 못 하겠지만은 그쪽에 잘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일반 신도시처럼 뭐 집값이 나중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겠고, 기업 유치가 잘 되면은 또 집값이 다시 한번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죠. 그래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신도시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강남이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대략 주변에 강남 쪽에 강남 출퇴근 한 40분이라고 나와요, 보통. 40분 안에 10,000호 정도가 공급되면은 안정 효과가 좀 있어요. 10,000호 이상. 40분 안에 마무리. 예. 그럼 이제 그 지역에라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그게. 고향은 아닐 테고, 뭐 과천이나 하남 같으면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면은 충격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외곽에다가 쓸데없는 거 해봐야 그거는 뭐 큰 효과가 없더라. 실제 우리가 2008년 1월 달에도 잠실 3단지나 이쪽에 2만 호 입주했을 때 주변이 초토화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뭐 저 문정동에 한 10,000호 정도 입주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주변을 좀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하고 굉장히 교란을 시켰거든요. 그 말은 한 10,000호 정도씩만 계속 공급하면은 안정시킬 수 있는데 사실 강남에는 그런 땅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이에 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 보면은 일부는 관련이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뭐 큰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교통망이 뚫려도 한계는 교통망 뚫려도 대략 한 4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멀면은 큰 의미는 없고, 그럼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면 뭐 20분이면 온다. 근데 그런 게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까지 우리가 한 50분이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대전 가는 사람은 없죠. 50분이면 사실 여기서 어디 광화문 나갈 때 뭐 한 50분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지만은 대전에 점심 먹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리 이제 교통으로 빨라지더라도 한계는 있다. 그리고 요금이 얼마 나올 거냐의 문제가 있죠. 뭐 GTX 요금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한 번 탈 때마다 5,000원이다. 그러면 그 출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뭐 출퇴근 뭐 서울에서도 또 이제 교통비가 그렇죠. 나올 때 붙을 테니까 6,000~7,000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비용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더라도 좀 한계는 있을 겁니다. 주택 집값이라는 것은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게 서울이 뭐 2배, 3배 막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오르고요. 그린벨트 같은 게 없으면 집값 오르는 속도가 좀 늦어진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공급을 늘리려고 해요. 공급 늘려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상승률 자체를 누르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자. 값이 떨어지는 건 굉장한 재앙입니다. 값이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억짜리 앞집이 있다가 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 전재산의 한 80~90% 고집한 게예요. 근데 5억이었는데 갑자기 3억이 되었다.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더라도 특히 고령층을 보더라도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되고 물가 상승률 정도를 유지해야지 국가적 부담이 적다. 그래서 세계적 모든 정부들은 그 목적 하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무진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팍 빨라지게. 근데 우리는 가격이 올라도 공급은 못하게.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선진국 정책은 가격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찾아서 그 강남의 그놈들이 범인이니까 때려잡아야지. 그게 안 되니까 서울 사람 전부 다 투기꾼이거나 다 때려잡아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주거 복지를 하는 거죠. 주거 복지는 이제 대략 뭐 한 1분이나 2분이 정도까지 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이 트랙을 가는 거는 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체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나의 포기를 한 거 같고. 그렇단 말은 이제 앞으로 집값 같은 것들이 더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적어도 한 1~2년 정도만 지나면은 바로 또 재차 반등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여지죠. 글로벌적으로 코로나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그렇죠. 다시 오를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지금 끌어올린 유동성은 금융위기하고 유럽 재정위기 때 풀린 돈입니다. 그때도 돈이 계속 돌질 않았어요. 돌지 않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한 2~3년 지나니까 대도시에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재 일부하고 들어가서 이제 폭등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게 나중에 이제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폭등한 거고 코로나로 지금 풀리는 돈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그게 이제 어딘가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 돈이 주식이 가면 주식이 이제 버블 현상이 나타날 테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가면 주택이 나타나고 이번에 가는 돈은 뭐 지구가 생기고 나서 가장 큰 규모의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3년 뒤에 그 자산 상승은 아마 유동성에 의한 상승은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나요. 경제가 이게 살지 죽을지 잘 모르잖아요. 결국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대도시는 특히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지방 도시들은 이제 뭐 지방의 대도시라든가 지방의 관광 유명 관광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오르고 나머지 소도시들은 좀 안 오르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말은 사실은 뭐 올라가다가 한 20-30%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개별 단지별로 봐서 지수로 20-30% 떨어졌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 최고로 많이 떨어진 게 최근에 금융위기 때 한 20%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임 위기 때 그때 700만 가구가 쫓겨났어요, 길거리로. 그 정도 충격이 있어야지 2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사는 아파트가 5억에 샀다가 4억이 됐다가 이런 건 있지만은 보통 한 그 정도 멈출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오랜 기간 참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상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점을 잡기 위한 특별한 노력보다는 그 동네를 계속 보다가 적절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오래 살 거다. 그러면은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지역에 상관없나요? 그건 이제 서울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특히 좀 돈 여력도 있고 그걸 해서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뭐 마용성 뭐 다 유명한 데 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또 뭐 온갖 변명이 많아요. 비싸다. 뭐 지금 들어가면 작은 평수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들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지역을 잡으시면은 그냥 그리고 끝까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좀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걸 파는 건 아니고요. 판다는 거는 뭐 내가 이제 인생을 은퇴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자식이 이제 뭐 결혼해서 큰 돈이 지출된다라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대도시 있는 집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봐도 대도시 값이 장기간 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심기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